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5년 차 주말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열띤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난 또 다른 여자라고. 제가 손잡자 그러면 뿌리치면서 시어머니 손은 꼭 잡고 다니고, 제가 데이트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더니 시댁일엔 늘 연차를 쓰는 남편. 김창욱 선생님, 저보다 시어머니가 1순위인 남편의 연애를 쪽내주세요. 이거 약간 마마보이일 수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 빼앗긴 아내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본처인지 첩인지 항상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아내입니다. 다 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5년이 된 그 어느 시점에 저희가 이제 따로 휴가를 가는데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저희끼리 여행 가서 다음에는 엄마랑 꼭 같이 가. 이런 장면을 처음 목격을 한 뒤로 네. 제 눈에 이제 계속 어머니랑 손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나갈 때 오빠 손잡아 하면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여행을 가서도 저와 처자식은 버려두고 네. 자기 이제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서운하겠나. 그치, 서운하지, 저러면. 네, 저는 K 장녀고 남편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자이면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신혼 초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보다는 아이와 이제 시어머니가 우선인 것 같아서 항상 서운함을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서운함을 풀어주기보다는 제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너를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시댁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 그렇게 하더라도 저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질투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 그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함 자체가 본인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많이 서운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숨 좀 쉬십시오. 네. 저희가 끼어들 틈을 놔주셨어요. 지금 말의 속도가 지금 법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정말 비트가 되게 빨라요. 화가 많네. 제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을 끝나면은 이제 오후에 반차를 쓰고 나랑 데이트를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저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차를 써서 네. 시댁에 간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왜 시어머니는 되냐. 그런 행동들이 자꾸 질투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까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집에 오면은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사실 그렇죠. 일상의 그런 즐거운 평범한 걸 누리고 싶은데 항상 이제 시간 되면은 마산 할머니께 전화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보다는 아이들과 이제 이런 게 우선이니까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전화 통화를 어머니랑 더 많이 하세요? 아내분이랑 더 많이 하세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해요. 항상 이제 엄마 뭐예요? 엄마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애인이랑 통화하는 것 같처럼 저는 느껴져요. 예. 물론 이제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남편이 네.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아빠는 할머니랑 우리는 똑같은 게 이제 대우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할머니보다는 그래도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남편분의 이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죠. 집사람이 서운한 거는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그 너무 좀 과장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과장이 어떤 부분인지 그 살짝 예를 들어볼 수 들어서 있을까요? 뭐 전화 통화 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할까?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연차는요?
연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뭐 가족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내분도 가족이잖아요. 아 집사람은 그때 또 일 지금 굳이 몰랐어. 종합 검진 끝나고 데이트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가 검찰입니까? 왜 그러세요? 왜 지금 수갑 쳐!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뭐 손을 안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아니 그 근데 아마 그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뭐가요? 가족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그때 어머니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부축을 해드린 거죠. 부축을 해드렸다라는 개념인데 이 의견이 다르다. 예, 마침 그때 제 옆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 아내분은 이렇게 절레절레 저으셨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여성분들 다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잖아요. 있죠. 그때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간다고요. 시간의 개념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래요. 그때는 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사람의 뇌가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을 늘려서 확대해서 기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섭섭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상황이 확대하고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내 손을 뿌리치고 아내 잡았을 눈에는 때. 그렇게 보였어요.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근데 남편은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냥 이렇게 어머니 가셔요.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아내는 지금 내 삶에 너무 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때야. 남편의 사랑을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더 선명하게 자기가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맞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분한테도 말을 더 따다다다다 할 수 있다고요. 쏘아붙이게 돼.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아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화는 주로 빨리 내거든요. 근데 최고로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야. 알아서 해. 너무 무섭다. 이거는 최고로 화났을 때. 그래서 지금 아내는 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예요. 왜? 말을 막 빨리 한다는 건 최악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내분이 원하는 만큼 갑자기 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좋은 이 세팅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건 조금 더 잘 보이고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는 조금 쑥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아내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남편에게서 너무 그 사랑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결과는 오히려 더 어떤 식으로든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남편 바라기를 하지 말고 한 20% 정도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로서도 아닌 순수한 나의 이름에게 20%는 내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조금은 하는 사람 입장에선 과장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할 때 보통 남자들은 과장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근데 아내한테 하실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내 자연스러움보다 오버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상대방은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자가 막 오버하고 막 골반 춤추고 그러는 놈이 있거든요. 황씨. 멀리서 보니까 하지 옆에서 봐봐요. 정말 쏠려. 진짜.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남자들 입장이라면 연기라도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자연스러울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이 어색함의 강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 안 해도 되게 좋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시키니까 하네. 계속 하나 지켜보겠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 그게 사실 칭찬이고 저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길이 잘 날 거예요. 저희 아빠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사회에서는 멋진 남자지만 집에서는 술과 담배에 찌든 남자입니다. 일에 지친 아빠를 위로해준 건 저도 언니도 엄마도 아닌 술과 담배였는데요. 이제는 아빠가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김창옥 선생님, 아빠가 금주와 금연을 성공할 수 있게끔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십니까? 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갑 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2갑이시래요. 하루에 2갑이라고? 하루에 2갑이세요, 아버님?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엄청 많이 피는 거. 엄청 많이 피는 거. 하루에 2갑이면은 1시간에 하나씩. 아니에요. 1시간 하나씩 아니에요. 계속 끊어지면은 태우고 이렇게 하면 2갑 태울 수 있거든요. 담배 실험하시는 분 아닙니까? 술은 보통 일주일에 아버님 몇 번 하세요? 가족끼리 있을 때 무조건 밥 먹을 때는 소주 반병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응. 지금 저는 알게 된 건데 원래는 몰랐는데 엄마가 언니를 임신했을 때 아니 또 저를 임신했을 때 임신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피우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기간을. 큰아이는 뭐 95년생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준비를 안 했죠. 그럴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둘째 아이는 99년생인데 그때는 뭐 한 3개월 정도.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완벽하게 안 끊으시고 중간에 한두 번 피신 거 아닌가요? 그러셨나요? 약간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래서 그 둘째가 딸이고 이렇게 예뻐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 안 끊고 했기를 다행이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 우리 따님분은 아버님한테 직접적으로 아빠 이거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려본 적은 있어요? 네, 정말 여러 번 말하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네가 말하니까 더 담배 생각이 난다면서 맨날 밖으로 나가서 또 피고 저는 진심으로 아빠가 끊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아빠는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 그러셨구나. 건강을 위해서. 왜 그렇게 담배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 쪽에 일을 하는데 뜻대로 일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 되게 이제 속상하고 그럴 때 담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술은 솔직히 우리 그 둘째 딸이 저보다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충격적인. 마음 먹고 먹으면 소주 2병을 먹거든요. 뭐 일단 저는 뭐 따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술을 줄여라. 아, 반대로?
먼저 따님부터 술을. 아, 근데 저 진짜 실제로 네. 제가 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연이 바뀌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제가 발령을 가평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집은 천안인데 저 멋있구나. 너무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일이 힘들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래가지고 또 술이 약간 길처럼 늘거든요.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술을 끊고 이제 건강한 방법으로 좀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자. 그 일로부터 좀 도망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도 뭔가 담배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다른 가족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그래.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처음부터 술을 막 먹고 싶어서 먹고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아버지가 50대세요? 50대 중후반? 중반. 그 아버지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리고 딸이 둘이야. 그때 아버지들의 그 느끼는 게 전통적으로 뭐냐면 힘든 거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게 당연히 뭐 이게 참 누군가한테 뭘 판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전 강사나 교수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자라고 생각했어요. 영업이나 공연이나 뭘 잘하려면 항상 남한테 맞춰주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치를 잘 보고 맞춰주고 내 목소리를 잘 안 내요. 그러면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나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헛헛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족한테 말하긴 그래. 그거 다 말하긴 그렇잖아요. 딸들 모아놓고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빠 밖에 가면은 아빠 사람들한테 다 맞춰줘. 아빠 직원들 많아지잖아? 그 사람네 비유 다 맞추는 거야, 아빠가. 이런 얘기 딸들한테 잘 안 하시죠? 안 합니다. 봐봐요. 왜 안 하겠어요? 딸한테 그 얘기를 하면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술 더 마실까 봐.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항상 괜찮다야. 아, 괜찮아. 아빠 지금 버틸만 하다. 아빠 버틸 때 니들 결혼해. 아빠가 뭐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하겠어요? 진짜 힘이 많아서? 그건 딸에 대한 마음이지 진짜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감정을 계속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저는 담배나 술 그 자체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냐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버겁다고 생각할 때 누구는 신에게 기도하고 누구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누구는 좀 뛰고 올게. 누구는 조깅을 하고 내가 그것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습이 들었느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황정민 씨 유튜브 나온 거 들었는데 그분 술 엄청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셨대요. 근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셨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50이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선물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어떤 차나 뭐 사셨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에 대한 힘들게 살아온 나에 대한 선물.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금연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온 50이 된 나에 대한 선물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진짜. 그냥 단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감히 동생이 뭘 끊어라 이런 거 말도 안 되고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 모든 세상의 부모님에 대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최소 5번은 불러야 대답을 해요. 아니 60을 앞두고 귀도 입도 닫은 남편 때문에 속 터집니다. 제 남편 한 방에 대답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근데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또 가슴이 한쪽으로는 무너지면서 한쪽으로는 네. 또 재미있고 인류 최대의 난제이면서 결혼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 결혼만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오늘도 5번을 불러야지 5번 대답을 불러야 하시고 돼요. 어디 계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버님은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세요. 아버님은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떨 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상이. 일상이. 네. 일상이요? 네, 일상이. 저희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름 불러요. 오 네, 서로. 좋다. 멋있다. 처음에 이제 조금 상냥하게. 강차윤 씨, 여보, 성철 아빠, 성호 아빠. 팍 줄여서 강 사장. 이러면 돌아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아, 화가.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5번 불렀으면 네. 네. 왜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돌아봤을 때 그 표정이 나 4번 다 듣고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해. 아 사람이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아, 대답을. 우리가 대답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아, 왜 불렀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네.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지간에 고운 말 뭐 이렇게 아까 30대 부부들 보면서 제가 그래도 그땐 참 좋을 때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정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괜히 죽어가는 것 같고. 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치.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는 정말 난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안 통해.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여자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원하는데 자기랑은 말 자체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팩트가 없어.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버님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중시켰어. 스무스하게. 아니 저도 밖에 나가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는 팩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네. 그건 뭐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언제요? 화장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어가는 건 봤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나. 나가는 건 못 봤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달래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사업 실패 좀 하고 좀 말수가 많이 없고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문을 있는 힘껏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네. 로댕 자세.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문에다가. 문에다가. 어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변기에 앉아서 로댕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문으로 대가리를 빡 친 거네요. 아버님이 혹시 그때부터 날수가 없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문으로 머리를 공격당하시고. 그것도 있고 또 맞네, 그것도 있네. 또 6개월 전에 제가 중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호수짐 꽂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아버님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그전에 먹다가 지금 끊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많이 줄고. 이제 집안에서만 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지고 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작은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자가 늘 강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살피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웬만하면 누구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어려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의 4, 5, 60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리내서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요? 어떻게 웃냐고요? 자, 웃는다는 것도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안 난 거야. 나 웃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웃는 걸 본 적도 없는데요? 웃는 환경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좋아지려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필라테스를 하래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분처럼 계속 저한테 말해요.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저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지금 코가요. 자,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그러다 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회원님 제 말 안 들으시죠?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똑같네. 들리는데.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말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죠? 그게 어머니의 강사장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낱말이 안 들리는 거지? 그때가 보면 언제냐면 사람은 귀가 있어야 듣지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낱말이 들리거든요. 내가 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말하는 건 힘이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가 막 또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내가 감정을 꾸며서 굿모닝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의 힘이. 나 근데 이렇게 못 하겠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굳으면 웃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돼서 눈물이 탁 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 영혼에서 눈물샘에서 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 축하할 일이야 여보. 당신 정말 마음의 샘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울 때 조금 안 본 척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은 부산 출신으로 거침없는 말투를 구사하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부하 직원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하길래?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도 강압적인 말투를 쓴다는 겁니다. 남편이 가장 잘하는 말은 하지 마! 안 돼! 밥 먹어! 인데요. 남편의 말투 고칠 수 없을까요? 없어. 아니 근데 보통 반려견한테 하지 마! 안 돼! 밥 먹어! 안 돼! 밥 먹어! 기다려. 밥 먹어! 그러면 이제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인이신가 봐요, 군인? 네, 군인이에요. 지금 소령. 소령요? 와, 한 부대를 거의 이끌고 계시는. 예. 왜 말투가 이제 조금은 그래도 딱딱한지는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데. 남편분 말투가 평소에는 어떠세요? 말할 때? 자기는 필요한 말만 한다. 이래요, 항상.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거라서 먹어라, 자라. 명령죠? 네네. 너 했어 안 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맞아요. 딱 그거 손.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저한테도. 아내한테도? 네네. 손가락질도 하면서? 네네네. 손가락질도 하면서? 아내한테도? 네네. 그리고 밥 먹다가 깜짝 놀랐죠. 밥 먹다가 물 이래가지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네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지금 첫째는 고1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6학년이에요. 쌍둥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9살. 그렇게 말을 딱딱하게 하시는데도 네 명.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차분하게 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18년 정도 돼서 와, 선배님이시네. 그래서 1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고 계속 18년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강압적인 말투를 아이들한테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뭐 아이들한테 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첫째 방 정리를 해라고 했을 때 정리해라. 밑에 뭐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주워 올리라. 와, 진짜 점호 시간이랑 약간 지금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목적과 최종 상태가 맞으니까. 저긴 또 최종 상태가 나오네. 최종 상태. 정리하는 이유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해라. 아빠 이게 정리한 거야, 아빠. 아니 정리한 거 아니야. 정리해. 그냥 아예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의사 전달하는 간단하고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아까 저기 형사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그 필요한 말만 하면 이제 더 센 분이구나. 너무 자상했어. 남편분이 이제 또 군인이시니까 남모를 좀 고충이나 힘든 점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사를 저희가 되게 자주 다녀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이나 길면 2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이사를요? 이사를요? 네. 저희가 포천, 계룡, 고양시, 대전, 해운대, 속초, 장성 갔다가 다시 속초, 뭐 고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5번, 6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첫 애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게 뭐 헤어지면 슬플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사 다 했으니까 우리 가자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윤서야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하는 곳으로 가는데 뒤에 막 이제 첫애 좀 울고 있고 그리고 앞에 남편이 운전하고 전 옆에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첫째가 한번 예전에 멘트가 친해지면 뭘 해? 다시 갈 건데. 그래 애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애들한테 미안한 부분. 모든 희극 배우 뒤에는요 검정색 커튼이 있대요. 검정색 커튼이 있기 때문에 희극 배우는 밝아 보이는 거래요. 우리 재성 씨도 그렇고 우리 지민 씨도 그렇고 우리 소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등 뒤에는 우리 가정의 특성상 때로는 우리 직업의 특성상 때로는 숭고하게 국가를 위해서도 그 커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세상을 지키기를 위해서 수십 번을 이사를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난 이제 정을 안 줄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분명 그걸 갖고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아이들의 결핍이 나중에 삶의 좋은 재료로 잘 쓰여지기만을 바랄 뿐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언어에 본인을 노출시키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제복 입은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특성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가 이렇게 계속 쌓여 있죠. 싸울 일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 애들이 방을 청소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와봐. 시간 5분 줄게. 근데 사람이 외부에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한대요. 외부에 자극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야. 이걸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시간이 없어. 근데 사실 그 시간만 1초, 2초만 벌어도 내 변화된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방 청소 안 하면 뒤질래요? 어색해. 그러니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꾸 이런 좋은 말을 들어가는 게 한 번은 도움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벌어지면서 아, 내가 저 자극이 왔을 때 아, 내 말투가 좀 이렇구나.
그 말을 조금만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아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요렇게 나오실 거예요. 반드시.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 약간 강한 부분이 조금 누구더래요? 네. 이제 어제도 마트를 갔는데 짐 많으니까 나오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화해서 바로 나와 이러지 말라고 애들끼리 둘이서 게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제는 바로 그래도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노력은 하시는구나. 제가 보기에 인간은 변하진 않지만 물들긴 하거든요.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좋은 언어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면 물들기는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런 노고를 사람들이 알면 좋다고 봐요. 그렇게 또 국가와 사회와 조직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여기까지 온 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 나온 김에 그 고생하시는 제복근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제복근무자 파이팅 인사 한번 하고 다 같이 가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시작. 제복근무자 파이팅! 화이팅!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술 때문에 졸혼 위기라고 하는 도망자의 사연입니다. 도망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9년차 부부입니다. 제 배우자는 술을 미치게 좋아합니다.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오겠다더니 술자리에 나가면 깜깜무소식입니다. 아하. 그뿐 아니라 술만 마시면 술술 거짓말도 참 잘해요. 코스다 코스. 그래서 최근엔 결혼하자고 말해버렸는데요. 술 때문에 틀어진 우리 부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일단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자, 마시고 어디 계십니까? 네, 일단 마이크를 좀, 우리 마이크를. 남편분. 어느 정도 술을 드시길래 지금 고민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자, 우리 남편분. 대체 어느 정도 드시길래 왜 이렇게 원망을 사고 계시는지. 제가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술은 제 와이프가 네. 술은 제 와이프가 먹는 와이프분께서 제가 술이 아니고요? 사연은 제가 보냈고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분의 이야기. 사연 제 얘기입니다. 네, 잘못 짚었어. 편견에 제가 지금 너무 이런 그 편견에 갇혀서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그 담배 아버님의 빌드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얘기가 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술을 마시면 깜깜무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내분이 그럼 연락이 끊기시는 거예요? 네. 일단 술을 마시러 나갈 때는요. 네. 잠깐만 먹고 올 거고 9시 전에 올 거고 2차는 집에서 할 거니까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9시 되면 연락 안 되고 뭐 일찍 들어오면은 12시? 네네. 일찍 들어오는 날은 제가 미니멈입니다. 칭찬해 주죠. 12시 전에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조금 많이 논다 하면 네. 해 뜨면 들어오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과 저는 코로나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통금 시간 엄마가 일찍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많이 땀 흘려서 그러는데 네네. 약간 질서가 좀 잡혀 있어요. 네. 예쁘세요. 그래가지고 콩깍지. 공지를 한번 해서 제가 갔더니 네.
여자분들 셋이 먹었는데 세 명이서 먹었는데 소주도 각각 한 10병 있었던 것 같아요. 30병이네 그러면. 아니. 각각이 아니라 10병. 토탈 10병. 그래도 많은데? 그래. 1인당 3명 이상 마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술집에 가면 먹다 치우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야, 그게 몇 차전인지를 모르죠. 그게 지금 처음 놓는 자리에 잔인지 두 번째 온 병인지 모르니까. 아니 혹시 지금 흘리시는 땀은 그러면 뭐 식은땀입니까? 아니면 술이 깨시는 중입니까? 어제도 한잔 해갖고. 어제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술을 먹으면 2차는 집에서 하거나 3차는 집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고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거의 우렁각시 수준으로 사시는군요. 준비해놔. 네. 남편이 술 먹을 때 아내분은 이제 어떻게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는지. 제가 9시, 10시에 좀 늦으면 전화 와요. 늦게까지 술 먹는다고. 이거는 약간 아니, 내로남불. 그러면 아내 입장에 직접 들어볼게요.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근데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휴대폰 자체가 무음이에요. 저는 맨날. 그래서 족쇄를 하나 해줬어요, 오빠가. 족쇄는 뭐예요? 시계. 네. 울리지. 근데 제가 10시만 되면 취침 모드를 해놔갖고 연락이 안 돼. 예, 그리고 연락이 오면 엄청 와요, 진짜. 전화기를 못 걸어놓고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요, 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제가 술에 취해서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잘해요, 또. 제가 정말 최근 들어 여성 빠따 때리고 싶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정말 아니 진짜 김미자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조론을 생각하신 건 누구세요? 남편분? 저요. 조론을 생각하신 건 진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홧김에 생각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나이가 조금 저도 이제 조금 드니까 일단은 술상 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입이 너무 짧아서 같은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다른 술상을 봐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계속 넌지시 살짝 던져서 말은 했었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계속 못 살겠다 이렇게. 네. 어떨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다가 또 어떨 때는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냐. 근데 이제 공간은 같더라도 이렇게 분리돼서 생활하는 거니까 각자의 삶을 사는 건 좀 어떨까. 일단은 답변을 못 얻고 동의를 못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론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야 돼요, 같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혼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혼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진심이라면 이거는 합쳐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선생님 그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딴에는 당신 딴에는 당연히 이해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거 하다가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버지가 장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 남편이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어떤 나이대가 딱 지나시니까 섬뜩하리만치 이야기에 살이 오르더라고요. 이 살기가 와 이제 엄마 저 기운이 어우 막 이런. 근데 아버진 놀랍게도 저희 집의 경우에는 80이 넘어도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게 악에 받쳐서 아버지한테 그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마가 3년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 힘들어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악에 받쳐서 아빠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엄마는 미안하대요. 후회스러워. 죄송하지만 자녀 입장엔 그 모든 게 다 유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고 엄마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두 분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아이도 있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죠? 고3이요. 고3. 그러면 이제 그 전부터 아이가 섬세할 때부터 이걸 다 봤을 거라고요. 그게 아이의 삶에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아주 강하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론 그 바람을 타서 아이는 자기의 배를 전진하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극소수예요. 저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단기 기억 상실이 오고 알츠하이머의 증상들이 오는 건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큰 것은 엄마 아빠 싸운 걸 많이 본 트라우마라고 그랬어요. 트라우마는 뇌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니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지금 같은 삶의 방식을 수정하시는 게 좋고, 저에게 진심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태도를 구하신다면,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별을 추천할게요. 아버님의 삶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다 진심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분이 아내를 예뻐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쁜 건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오직 희망은 딱 하나야. 예뻐 보이는 거. 인물이 잘난 거 그게 아니라 예뻐 보이는 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시선이잖아요. 오직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인간의 외모나 형태가 아니라. 술 끊을게요. 네? 술을 줄일게요. 술 끊을게요. 네? 술을 줄일게요. 저희 어머니는 똑 부러져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웬만한 낚시는 다 걸리는 체질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전화 한 통에 카드 번호를 술술 부르고, 유독 신종 스팸 문자도 자주 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엄마가 사기꾼들 사이에서 피싱 맛집으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저희 엄마 있잖아. 낚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아들이 효자네요. 피싱 자, 일단 맛집으로 소문 나 언니 어디 주인공 계십니까? 만나볼까요? 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참 바로 앞에. 야, 저 진짜 효자네. 아, 그 피싱범들이 아드님 덩치만 봐도 피싱 안 했을 텐데. 근데 피싱범은 다행히 전화 통화를 하니까. 실제로 그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에 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네, 엄마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한 3-4번 당한 것 같아요. 3-4번을? 와, 아니 원래 대부분 한 번 당하면은 어렵죠, 한 조금만 번도. 냄새나도 경각심을 갖기 마련인데. 실제로 혹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제일 큰 사건은 네. 이제 저희 집에 건조기를 사려고 이제 건조기를 알아보다가 저랑 동생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큰일 났다고. 네, 게임하고 있는데 뭐야 이러고 있는데 뭐 사기를 당했대요. 카드값이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인데 건조기가 1,200만 원이에요? 네. 무슨 통장이 건조됐네요. 네. 통장에 거덜날 뻔했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좀 억울한 게요. 네. 인지도에 있는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아, 금방 결제하신 게 품절됐어요. 아, 품절. 그럼 할 수 없죠. 아, 그런데 공장에 한 대가 남았네요. 그렇게 완전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아, 그래요? 했더니 제가 URL 드릴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알아도 좋겠는데? 그래서 문자를 들어갔더니 되게 유명한 사이트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카드 말고 혹시 다른 카드가 없을까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 이 카드 말고 다른 카드는 10%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와. 그럼 뭐뭐 카드가 있냐 해서 아, 이 카드도 있고요, 저 카드도 있고요, 요 카드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 카드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수기로 하는 거니까 카드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하지. 예. 그래서 딱 끊는 순간 그 S카드와 L카드가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250만 원치 딱 결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나. 왜냐하면 한 번에 제가 카드 결제가 되면 하고 카드를 정지를 시키니까 네. 동시에 눌러서 동시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럼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10개부터 뚜루룩 오더니 1,2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와. 소름.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했죠.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아들이 멘붕에 오더니 그 다음부터 네가 얘기해. 이게 뭐 화자가 이렇게 바뀌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일단 이제 엄마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 엄마 좀 가만히 있어봐 막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까 엄마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사기 카페를 들어갔어요. 사기 되게 침착하시다. 네. 그래서 카페 들어가서 뭐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뭐 주인장인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너희가 바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와중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으로 카드 정지하는 법이랑 이제 막는 법이랑 이제 했는데 카드사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 이건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안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 보고 서류 같은 걸 다 뽑아주고 경찰서를 갔는데 그 형사님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뭐 만나고 이거는 또 엄마가 두 분 무슨 대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아침 9시에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게 최근에 나온 수법이라면서 지금 핸드폰에 카드사 어플 있으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쓰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하시더라고요. 환불 받았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한 번 또 피싱 당한 적은 그냥 저랑 동생이 옆에 바로 집에 있었는데 근데 항상 피싱 당할 때는 셋이 같이 있네요. 저랑 동생 바로 이렇게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상황을 모르고 엄마가 혼자 당하는 거죠. 그냥 같은 집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네. 너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 야, 우리 아들 무거워. 납치하기에. 아마
게 거기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원하는 대답을 다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으로 등록되셨습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하거나 무슨 삼재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반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건 전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신호. 그러니까 반복해서 어머니한테 누군가가 뭘 부탁하고 어머니는 그걸 들어주시고 그리고 금전적 손해를 보고 이거는 뭔가 내 삶의 신호구나. 근데 지금은 어떤 신호냐면 제 생각엔 그럼 우리는 왜 거절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실 저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송국 관계자가 강연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애매한 때가 오면 재성 씨한테 전화를 해요. 야, 재성아, 이건 거절해도 되는 거냐? 어떡하니? 내가 지금 좀 그런데 네가 나 강연 많이 들었으니까 나라고 가서 할래? 형 받는 거랑 똑같이 받으면. 그 가발 쓰고 해야 돼. 그 가발 쓰고 하래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느꼈어요. 거절하기가 너무 그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마침 그날 일정을 보니까 일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했어요. 누구누구님 너무 가고 싶은데 미리 선약이 있어서 송구합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깔끔하게 진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제가 의뢰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미리 한 10년 전에 의뢰할게요. 내가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거절할 때 제 안에 뭐가 막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황에 이르게 한 무언가가 너무 그래. 우리는 왜 거절을 잘 못하나? 저는 제가 거부를 많이 당해서 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절과 거부가 다르거든요. 자, 거부는 뭐냐면 나 너 싫어 이러는 거예요. 난 너 못 받아들여. 근데 이제 거절은 상황이에요. 그냥 이 상황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부와 거절이 혼동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패 보여주면서 게임하는 사람. 얼굴에 반사되는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패 보는 사람. 있죠. 착하다, 멍청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쳐먹지? 왜 매판 지지? 지금 자기 눈으로 내 패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사람 아니면 어떻게 사기 안 치겠어요? 저 사람이 그 다음 패 뭐 낼지 다 보이는데. 근데 또 알아요. 저쪽은 사기꾼은. 저 사람이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걸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없고 내면 세계 건강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 오지도 않아. 문자도 안 보내. 시간 낭비. 근데 자꾸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좀 위험에 처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이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내면이 훨씬 건강해지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함이 훨씬 덜 나올 거예요. 제 남편은 미지왕입니다. 응? 미지왕? 잘 모르겠다. 네? 그 뭔 말이에요? 미지왕이 무슨 뜻이냐고요?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아나.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잖아. 재밌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재밌다. 키 185cm에 호남형인 남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나랑 사는 거 복 받은 줄 알아. 라는 말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김정우 선생님, 미지왕 남편 좀 고쳐주세요. 사연의 주인공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잘생기셨어. 아, 약간 이동희 씨. 이동희 씨? 탁재훈 씨랑 이동희 씨 약간 섞어놓은 느낌? 누구? 이동희 씨? 탁재훈 씨랑 이동희 씨 약간 섞어놓은 느낌? 괜찮겠다. 아니시래, 아니래. 아내분이 얼굴에 그늘이 너무 적으시네. 매일 아침 대체 어떻길래 본인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급하게 저를 불러요. 자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럼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거든요. 바쁠 때 제일 바쁠 텐데.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심각한데 이거. 야. 그래서 정말 너무 진지하게 당신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 어떻게 이런 남자랑 20년을 넘게 살겠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19금인데 시집 잘 온 줄 알아.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나는 당신 손끝만 스쳐도 몸에 반응이 온대요. 젊다 이거지. 혈기왕성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뭐 띠동갑이랑 결혼하신 애들도 있고 나이체가 대부분 연하보다 연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 완전 차이 날 수.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닿기만 해도 이제 반응이.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거잖아요. 제가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니까 미지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갱년기가 왔어요.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제 볼도 꺼지고 가뜩이나 이제 자존감도 약한데 저희 신랑이 연하거든요. 네. 제 연하고 지금도 나가면 연상 연하냐, 딱 봐도 뭐 남편이 젊어 보이시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계속 저는 주눅 들고 가끔 본인이 아쉬운 게 있거나 뭐 잘못한 게 있거나 그러면 누나 누나 이거 해줘 이럴 때가 있어요. 갱년기 전에는 귀여웠어요. 정말 한 10몇 년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누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죽이고 싶고 그럴 수 있어. 누가 봐도 누나인데 굳이 누나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데 꼭 누나라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구나. 아니, 그 남편분께서 연애할 때 총각 때도 좀 인기가 좀 많은 스타일이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되게 작아서 185 정도에 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저희 2세는 평균 이상의 키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185의 키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본 거예요. 저희 남편을. 쟤다. 네. 쟤다. 쟤다. 네. 해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해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제가 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여학생이나 후배들이 많잖아요. 여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오빠 뭐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막 그런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네. 네 친구 한 명? 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꼬셔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도장 찍으러 증인 두 명만 증인이 있어야 되지. 네네. 그래서 제가 피해자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그때는 저희 신랑이 되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꼬셔서 가서 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 범죄거든요. 야, 이게 무슨 스토리야? 무슨 영화 같다, 영화 같아.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나한테 코 낀 거예요. 저희 신랑은. 저희가 3학년 때 혼인신고하고 4학년 때 애를 낳아서 졸업식 때 애기 사진이 있어요. 같이 저희 대학교 졸업식
때 애가 아장아장 걷는. 대학교 때.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졸업만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 친구의 남편들이 어디 뭐 기업의 과장이다, 뭐 차장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학생 신분이었고 이제 내세울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뭐 학벌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이제 그림이 다 이해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네. 들어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풍선 효과요? 풍선 효과. 이게 뭐냐면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풍선을 이쪽으로 딱 이렇게 밀면 반대쪽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남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야, 난 애 아빠네. 나 유부남이네. 이게 내 나이가 이거 좀 자기 능력 없을 때 내가 너무 아버지가 됐고 남편이 됐어. 그러면 보통 남자는 그때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 능력 없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레스토랑 알죠? 그 천국 레스토랑. 김밥 천국 알죠? 그 천국. 레스토랑이죠. 천국에서 막 같이 라볶이 먹고 막 그래도 재밌어. 막 재밌고 신나. 근데 어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됐고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냥 재밌을 게 어려워요. 아무리 아내가 뭔가를 해줘도 남자는 내가 뭔가를 일어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능력이 한 번에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는 조금 준비에 대한 미흡함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멋쩍음이 있다고요, 이렇게. 사실 남자는 외모로 자기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거는 뭐 어릴 때나 뭐 재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남자는 그 자기가 경제력이나 사회적으로 준비됐냐 안 됐냐로 자기를 엄청 많이 정의 내리거든요. 어느 날 내가 보는데 내가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남자는 자기가 좀 이렇게 딱 이런 걸 갖는다고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금 지나 보니까 아내의 친구들은 뭐 대기업에 뭐 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아니면 자기 가게도 하고 나는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멋쩍음이 있어. 그 멋쩍음을 조금 내 외모 그 매력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또 내가 봐도 또 좀 장난 아니고. 내세울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나의 이제 밀린 여기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멋쩍은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더 한 거죠. 진짜 그렇게 100%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남자들이. 와이프 있을 때 얘기해요. 와이프 있을 때. 왜 애들만 있을 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봐봐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애들만 있을 땐 잘 얘기 안 해요. 항상 와이프가 그런 자리에 있고 조금 제가 엄청 집에 가정적이고 막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막 띄우는 그런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조금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실제로 뭐 소스라치게 잘생겼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소스라치게는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잘생겼다. 결론은 잘생겼다. 엄마야! 잘생겼다. 야골라. 야골라. 아니 밖에 나가서도 그런 소리 전혀 안 해요 저는. 남자는 그거 있어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 100%. 없을 수가 없어. 맞아요. 막 그 안에 있는 거.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아무리 부부여도 아무리 같이 잠을 자도 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밝게 대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슬프게 접근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더 헛농담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이 일의 시작은 누나가 동생을 꼬신 거다.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누나도
능력자시다. 그럼요. 네, 그 스킬이 굉장하시다. 네. 저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더. 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엄마의 기행을 말려달라는 한 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는 모든 물건을 어지럽혀 놔야 눈에 보이고 그게 보여야 쓸 수 있다면서 다 쌓아놓고 어지럽히고 집을 고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곧 집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짐을 내다 버리든지 저를 내다 버리든지 저희끼리는 이제 해결이 안 나요. 페트병 하나도 못 버리게 하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터지기 전에 얼른 만나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앞에 바로 앉아 앞에. 계셨구나. 이게 대체 얼굴을 못 드시네. 아니 무슨 소린지. 이렇게 공주님. 어머니. 너무나 소녀소녀하신데 어머니께서. 네, 집을 고물상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 아니 어느 정도 돼야 고물상으로 느끼는지 뭐예요? 저희가 바닥 생활하는데 침대 같은 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 닿을 만한 곳에 다 뭐 자기 머리끈 뭐, 그리고 뭐 또 화장품, 뭐 먹을 거. 그게 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바닥에 있어요. 식기용품. 수납장 욕심이 또 많아가지고 수납장은 또 엄청 사다 놓고 네. 그 넣지가 않아요. 그냥 다 넣어. 수납장은 수납 장만 사고 수납은 안 하고. 넣진 않고. 수납해야 될 애들은 밑에 또 널어져 있고. 서랍장이나 행거 같은 거는 항상 주워오는 게 많고. 어디요? 주워온다고? 아니 그 이제 뭐 분리수거함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네. 빈티지한 가구들이나 이런 게 이제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걸 있어요. 경비실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가져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겁니까? 그냥 뭐 괜찮아 보이면 다 주워와요. 근데 제 눈에는 괜찮으면 다 주워오더라고요, 그냥. 괜찮다 싶으면. 그럼 그 주워오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자기도 큰 돈은 또 안 써요. 큰 돈은 안 쓰고 이제 뭐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짜잘짜잘한 거 막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하루에 택배가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이제 안 와요. 제가 이따가 사진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혹시 사진 있어요? 예, 너 얼마나 답답하면은 사실 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길래? 네,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건 어디예요? 저 옷방이에요. 옷방. 저 옷방이에요. 옷방. 네, 안 뜯은 택배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방송인데 자기들끼리만 봅니까? 이거 김장욱 쇼인데 김장욱 왜 안 보이죠? 선생님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요. 자료를 공개. 이거 황진성 쇼야? 아니 이거는 돈을 좀 내셔야 돼. 이거 보고 싶으면 돈을 좀 내셔야 돼. 뭐예요? 아니 뭐가 엄청 쌓여 있다. 지금 그래. 빽빽해. 자리가 없어. 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김창욱 쇼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김창욱 쇼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릴 때 하는 행동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아일랜드 식탁이 원래 있는 이 자리인데 아니 그냥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그게 그냥 우리 아이들이야. 아일랜드에 쓰나미 왔을 때 느낌이야. 그 뭔 말인지 알죠?
부유물들 밀려왔어요. 맞아. 지금 식탁이 아니에요. 그냥 아일랜드에 쓰나미 와서 물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머니. 지금 도저히 저 사진에 보기에는 안 맞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시고 너무 깔끔하시고 소녀 같으시고 머리띠도 너무 큐티하시고 되게 엘레강스한 그 슈즈도 신으셨다고요. 의상으로는 여기 단연 탑이에요 지금. 근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깨끗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자기 옷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그럼 어머니 몰래 그냥 살짝 갖다 버려보신 적 있습니까? 몇 개 버려도 티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버리면 저희 엄마가 성격이 불 같으셔가지고 네. 진짜 버리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성격이 불 같아요? 불 같아요. 어머니 그 불로 물건을 태우셔야 됩니다. 지금 어머니 그 불로 따님을 태울 일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당장 달려가셔서 아니 저기 저렇게 많아서 버려도 하나 버린다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신기하게 알아요. 그거 어디 갔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페트병. 빈 페트병? 네, 빈 페트병인데 제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페트병이 어디 잘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재활용하는 쓰레기. 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진짜 갖다 버렸죠. 쓰레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집에 와가지고 여기 굴러다니던 페트병이 어디 갔니요? 어머, 페트병. 그걸 왜 찾아? 그걸 왜? 당연히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맘대로 갖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 굴러다니는 페트병이? 승질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중요하대요? 아니 이제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요. 네. 화초? 그게 그 페트병이 화초에 물 주기 딱 좋아요. 아 근데 화초에 물을 주고 바닥에 버리시는구나. 화초 옆에 놔요. 화초 옆에 뒀는데 화초 옆에? 얘가 떨어져서 굴러다녔구나. 근데 따님은 아니 그냥 불러 놓긴 하죠. 굴려놓고 화초 옆에 굴려놔요. 네, 그냥 이런데 이렇게. 그냥 맨 바닥에 이렇게 네, 그렇게 있었던 딱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제가 갖다 어머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쓰레기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실 이게 페트병 컬렉팅이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과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떤 말씀이 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제도 익산에서 서울 오니까 새벽 1시 와우. 기차로 왔거든요. 5시간 콘서트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 좀 억울해지는 거예요. 일하고 잠자고 다시 또 새벽에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해야 돼서 하는 일이지만 마음이 되게 허하고 억울해요. 호텔에 강연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리조트 와가지고 노는데 나만 여기에 또 일하러 온 거야. 난 맨날 일이야. 그러니까 차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뭘 사더라고요. 근데 뭘 살 때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비슷하게 나온대요. 그 맛은 뭐 잊을 수 없죠. 검색할 때 얼마나 설레는데. 도파민 막. 물건 고를 때. 그런 거. 여자분들 막. 근데 택배가 되게 빨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살 때 설레죠? 택배가 언제 오는지 또 설레. 너무 좋아. 테이프 뜯어보면서 또 설레. 또 설레. 그렇죠. 이제 신발에 꽂히는 딱 그때가 있어요. 그럼 신발을 계속 사. 그럼 막 어떻게든 뒤져서 막 해외까지 막 계속. 그럼요. 막 근데 처음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발 가게에도 없는 신발이 내 신발장에 있으니까. 이거 어렵게 구해서. 이거 어렵게 구했어. 난 중고도 좋아. 새 것도 좋아.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걸 딱 산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는 너무 자랑스러웠던 내 신발장이 내가 뭐가 이렇게 외로웠던 거지? 저게 예전에는 다 나의 면류관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은 저 한정판 신발들이 다 나의 지독한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가 이렇게 외로워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 다양한 물건이었던가 아니면 설레임이었던가. 저희의 마음이 무엇으로든 조금 더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불편하네. 전에는 나의 영광이었던 게 이제는 나의 거추장스러운 짐 같다고 느끼는 그때가 우리는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은 물건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거지? 내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색깔은 어떤 거지?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패션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머니 안에 이 패션의 뉘앙스의 컬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뭐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네, 경제적으로 뭐 좀 불우하다고 할까? 경제적으로. 대학을 못 갔고 계속 그때부터 일찍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했어요. 아이고 오래 하셨구나. 진짜 오래 하셨구나.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고 주 6일제로 계속 일을. 아이고 빡셌겠다. 지금도 일하세요? 얼마 전에 실직해가지고. 실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의 내면에 그 패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환경적 이유로 그것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안에서 좀 이렇게 덮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작은 사람은 그냥 그래도 살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세. 그러면 이 욕구가 블랙홀이 되어서 무언가를 계속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로 이 질문을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내 이름. 내 이름의 소망에 맞는 것에 라이프를 조금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나?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서서히 자동 정리가 되고 내가 물건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공간이 없어지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10분의 1은 순수 자기의 패턴을 찾아가는 것을 위해 써보자. 맞아.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를 위해 쓰라 그러면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경험을 사보시면 어떠냐.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제는 오롯하게 자기의 패턴감을 찾기 위해서 돈과 관심과 시간을 써보고, 그리고 가족들은 특별히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면 어떻겠냐. 나의 패턴을 찾는 데에 돈도 시간도 일정 부분 계속 써보자.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단지 나를 위해서.